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임에도 현금을 낼 때는 주저하게 되는데 신용카드나 삼성페이로 구매할 때는 부담감이 덜하죠. 동일한 성분의 두 통약이더라도 1,000원짜리는 별 효과가 없는 반면 10,000원 주고 구입한 약은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는 때때로 홈쇼핑을 통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충동 구매하기도 하죠. 실제로 인간은 생각하는 것만큼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도 않죠. 지극히 개인적인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 같은 음악을 들어도 다르게 느끼는 것처럼요. 심지어 어떤 이는 타인의 렌즈를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반면 그러한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렌즈의 조작 원리를 배우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댄 에리얼리의 상식 밖의 경제학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완벽한 이성적 능력을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 경제 이론을 만들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특성을 꼬집습니다. 인간은 충동적이고 변덕이 심하며 가끔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도 있다면서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동에도 일관성이 있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아무런 맥락 없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체계적이며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바로 이러한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을 행동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다에서 시작하죠. 그렇다고 인간의 행위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비합리적인 반복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결함을 보완해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 밖의 경제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도형을 볼까요? 가운데 놓여있는 두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죠? 하지만 사실 두 원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주변에 무엇이 놓여있는가에 따라 다른 사이즈로 보이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적인 사실보다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결과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외모가 떨어지는 친구와 다니면 내가 더 돋보이게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대성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비교를 일삼는 인간의 성향이 종종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가 어려운 대상이 나타나면 회피해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안 팔리는 제빵기입니다. 윌리엄스 소노마는 $300, 약 3,40만원의 제빵기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업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비싸서였을까요?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였을까요? 사실 이 제품은 개발 초기 충분한 시장 조사를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한 뒤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생각만큼 잘 팔리지 않자 당황하게 되었죠. 제조사는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리서치 회사에 다시 한번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기존 제빵기보다 더 크고 50% 더 비싼 후속 제품을 만들라는 것이었는데요. 업체에서는 그들이 알려준 대로 더 비싼 신모델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잘 팔리기 시작한 제빵기는 후속 모델로 만든 신제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고객의 입장에선 처음 제빵기가 나왔을 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이죠. 비교가 어려우니 더 이상 시간을 들여 제품을 평가하려 들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더 비싼 후속 모델이 생기자 제빵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것이죠. 처음 시장에 나온 제빵기가 저렴한 모델이라 판단할 수 있는 가격 기준이 확립된 겁니다. 두 번째, CEO의 연봉입니다. 어느 날 근무 3년차 직원이 고위직 임원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연봉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300만 첫 입사 당시 예상했던 3년차 연봉 $100,000보다 3배 높은 금액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연봉이 적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동료가 본인보다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1976년 미국에서 CEO의 평균 임금은 일반 직원보다 36배 많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이르자 그 차이가 131배로 벌어지게 됩니다. 1993년 연방증권조정위원회는 임원들이 터무니없는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가지 대책을 실행하는데요. 바로 고위직 임원의 임금을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이 대책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평균 임금 차이가 무려 369배로 증가되었는데요. 임원들의 임금을 공개하라는 지시가 있은 후 자그마치 3배나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각 회사의 임원의 임금이 언론에 공개되자 앞다투어 타인과 자신의 임금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명확해지자
최고직 임원들의 임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더 치솟게 된 것입니다. 20세기 초 사회 비평가였던 맨켄은 남자가 자신의 보수에 만족할 때는 아내의 언니 남편보다 많이 벌 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는 지인이 골프장에서 우연히 장동건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영화를 통해 워낙 많이 보았던 연예인이라 친밀감마저 느껴졌다는데요. 오히려 화면보다 실물이 더 잘생겼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TV에서 보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때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웬 오징어가 걸어오고 있다며 놀랐다고 합니다. 평상시 평균 이상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더 많이 가짐으로써 더 많은 행복을, 더 많은 만족감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죠. 결국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상대성이 갖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상대적인 평가가 아닌 절대적인 평가. 그리고 객관화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감사 일기 쓰기가 한때 크게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죠.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성향을 예리하게 분석해서 만들어진 좋은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한다면 이해하기 힘든 내 모습 혹은 타인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더 옳은 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밖의 경제학은 이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이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추가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나눠볼까 합니다. 업데이트되는 영상은 댓글을 통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로 책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감사합니다. 끝.